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창의공학 설계 때 아마 기계제도를 얼만큼 배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오늘은 그 기계제도, 우리가 보통 기계제도 또는 기계공학제도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제품 제작 도면, 그러니까 조립도와 부품도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제도라고 해서 꼭 기계를 만들기 위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강의 소개 때 얘기했지만 기계공학이라는 거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제품을 꼭 기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설도 기계제품 설계지만 여러분들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 제도 대신에 제품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시간 세 파트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세 개로 나누어서 유튜브 강의로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계공학 제도라는 교재가 있고 이 기계공학 제도는 물론 제가 썼는데 진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쓴 겁니다. 이게 기계공학 제도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매년 한 1,000권 이상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제작 도면을 강의하는 기계공학과 교수님들도 현장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 기계제도는 다 KS 규격인데 KS 규격은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있습니다. 그래서 01K부터 해서 08K, 09K는 꿈꾸는 공대생인데 하여튼 이런 유튜브 강의를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가 필요할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거 좀 제품 제작 도면 좀 작성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배워봐라 했을 때 이 유튜브 강의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편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것도 다 한 번씩 들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우선 제품 제작 도면이 말이죠. CAD로 뭐 형상만 그려가지고 그것을 자동 전개로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투상도 나열해서 그린다고 해서 이게 제품 제작 도면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게 일종의 이거는 현장과 통하는 그래픽 언어인데, 말인데 문법이 제대로 맞질 않는데 이게 무슨 도면이 되겠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알아먹지를 못하는 도면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게 보면 표제란이 없잖아요. 표제란에 삼각법 표시도 없고 보통공차도 나왔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이따 들어보세요. 이게 없으면 도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형상의 표시도 말이지, 이게 어떤 게 정면도로 중요한 건지, 정면도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있는 대로 투상도 다 그린다고 해서, 투상도는 최소한의 수요, 우리가 최적 설계를 하듯이 투상도도 최소의 투상도만 가지고 부품들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면도가 필요할 땐 단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전부 점선, 은선, 수문선 투성이로 해가지고 형상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치수 기입도 보통 공차가 누적되는 그런 치수 개념으로 치수 기준도 세워야 되는데 치수 기준이 어딘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누진기입, 병렬기입 이거 다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려야 되고, 치수 공차도 보면은 뭐 E7이라고 여기 그냥 동떨어져서 써 있고, E7이라는 치수 공차는 또 잘 쓰이지도 않는 공차인데 이게 무슨 근거로 E7을 썼는지. 그 다음에 기하공차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표면 거칠기 기호도 없고, 이게 무슨 도면이에요? 이거를 말이죠,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그려가지고 현장에 주니까 현장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실습실의 옛날 그 아이디어 팩토리 그 코너에 신승 센터라고 외접차 상주했는데, 그 외접차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대우중공업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부품 가공 왜 실수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신승센터 사장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한 게, 이게 도면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도면인지 몰라서 실패 그 부품이 일부가 잘못 가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품 제작 도면을 그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는 것처럼 엔지니어면, 그리고 제품 개발을 앞으로 할 사람이면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엉터리로 배우면 어떻게 해요? 제작 도면 제작법 자체가 일종의 언어예요. 문법이 맞아야 되죠. 문법을 배워야지. 캐드캠으로만 해서 그린다고 해서 그게 제품 제작 도면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말이 길어졌지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좀 한번 제대로 좀 리뷰를 해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좀 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부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도면하고 비교해 보세요. 정면도 선정 제대로 돼 있고, 또 단면도를 제대로 써서 형상을 표현했잖아요. 단면도를 써서. 그 다음에 공차라든지, 이거는 E7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대로 따왔어요. 일단은 치수공차라든지. 자, 중요한 건 이 표제란인데, 이 표제란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여러분들 A4 제도용지로 해서 원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일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원본은 ETL에 파일로 하나 올려놓을게요. 하나 올려놓읍시다. 자, 그래서 올려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표제란. 보통 공차가 표제란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보통 공차가. 그래서 기계공의 경우 뭐 6에서 30 이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0점이다. 그러니까 이 도면의 치수가 뭐 100이다. 100이라고 표현이 되면은 100이면 그냥 100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거기 뒤에 치수공차 부여되지 않으면 여기서 100이면 100을 보고 30에서 120 이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는 치수공차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거기 부여돼 있는 거예요. 100이라고만 써 있으면은 100이라고 써 있고 그 뒤에 치수공차가 스페시픽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100 하면 보통공차 표제란에 있는 보통공차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0.3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공차가 표제란에 없으면 그게 무슨 도면인 거예요. 일반 치수에 대한 공차가 규제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품명 표제란을 쓰게 돼 있고 척도를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 삼각법 표시가 꼭 붙어 있어야 돼. 이 삼각법은 뭐냐? 좀 이따 투상도 리뷰할 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꼭 이 도면은 제3각법에 의한 투상법으로 그려진 것이다가 명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A4 제도용지 원본을 하나 갖고 있는 게 필요한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ETL에다가
이 파일 원본을 올려줄 테니까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부품들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선의 용도와 명칭인데 뭐 선은 굵은 실선, 뭐 가는 실선, 지그재그 가는 실선, 뭐 가는 파선 이렇게 선의 명칭은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여튼 굵은 선과 나머지 가는 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특수하게 굵은 1.파선이 있는데 그건 잘 안 씁니다. 1.쇠선이 있는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1.쇠선만 빼놓으면은 굵은 선과 가는 선으로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일단 도면을 그릴 때 선의 굵기를 구분해서 외형선 굵기는 한 0.7mm, 다른 가는 선, 굵은 선 0.7이고 나머지 가는 선은 다 0.35mm 정도를 그려서 그래서 아까 굵은 실선은 다 외형선을 그릴 때 써요.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고 다른 종류의 선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외형선하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선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캐드를 그릴지라도 외형선과 가는 나머지 선은 구분이 돼야 좋은 도면이에요. 왜? 그냥 뭐 이건 말이기 때문에 도면을 탁 봤을 때 굵은 선과 가는 선 마치 영어에 액센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분하듯이 영어가 액센트가 없으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왜가 아니라 그냥 외형선이 굵은 선으로 딱 표시되어 있으면 도면이 탁 보기가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은 보면은 이제 원의 중심을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은 되도록 뭐 대칭으로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데 이 등간격 큰 원에 등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 큰 원과 동심선 상에 작은 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때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마다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큰 원은 이렇게 X축, Y축으로 해서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작은 원의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요. 아마 이걸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실제로 백지 상태에서 등간격 작은 원들을 그리고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잘 좀 봐두세요. 작은 원에 대해서 작은 원도 다 XY축하고 평행하게 그린다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중심선 표시하고 다 중심을 향하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이 등간격 배치된 이런 형상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보세요. 이거 좀 지저분하지만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등간격 구멍들이 볼트구멍이 다 등간격이잖아요. 자동차 바퀴를 보세요. 등간격 구멍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차축에. 얼마만하게 많아요. 등간격 구멍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문선이 어디 나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수문선이 하여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상법은 여러분들 투상법도 하나의 문법이니까 그 정투상법으로 복수투상도 만드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입체가 있으면 입체를 가지고 평면에 이제 투상도로 펼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유리상자 안에다가 입체를 하나 집어넣고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투상도를 유리상자면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면이라면 여기서 이걸 보고 여기 프로젝션된 도면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본 거를 그리는 거죠. 위에서 본 건 여기다 그리고 위에서 본 건 여기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프로젝션 한다 그러죠. 근데 이 프로젝션 하는데 중요한 거는 프로젝션 투시선은 서로 평행하고 이 투시선이 평행한 거예요. 뭐 저기 원근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근감을 이용하지 않고 투시선이 평행하고 스크린의 수직이에요. 수직. 직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투시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그린 유리 상자를 이제 입체로 투상해서는 그게 입체의 모든 형상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펼쳐가지고 투상도를 그린 거를 유리 상자에 그린 거를 펼쳐가지고 펼치면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타나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투상도들로부터 또 거꾸로 이 투상도를 만족하는 입체가 뭔지를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여러 개의 투상도들로부터 입체 모양을 상상해 보려면 반대로 나부터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 우측면도가 다 뒤로 밀어서 그 안에 무슨 입체가 있는지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 상자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입체가 보이시죠? 요 입체가 보이는데 요 입체를 이제 평면에 그 여러 개의 투상도를 이제 표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 상자를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정면이 여기예요. 정면이 여러분들 앞에 보는 요 정면이 여기입니다. 정면이 여기인데 이쪽에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유리 상자를 갖다 놓으면은 유리 상자를 그러면 정면도가 이쪽이 정면이니까 이렇게 해서 유리 상자에 여러분들 여기 입체를 갖다 놓고 유리 상자를 이제 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닫혔죠. 유리 상자가 아니라 종이 상자에서 다 닫혔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정면이면 여기서 정면을 그리는 거죠. 투시선은 평행이고 직각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그려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렸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펼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요. 여러분들 방향을 이렇게 펼쳤죠. 펼쳤어요. 이 펼친 도면, 이게 이제 평면에 나타난 도면이에요. 그러면 이 평면에 나타난 이 도면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입체를 나타내는 건가?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측면도나 이런 거를 뒤로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뒤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었을 때 이렇게 밀었다고 가정하고 도면을 그럼 이게 어떤 입체가 되겠는가? 이건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다는 말을 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화면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개의 투상도들로부터 입체 모양을 상상해 보려면 반대로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낸다. 그러니까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 이거를 밀어서 이게 그러면 입체가 이걸 만족하는 입체가 뭔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각법이에요. 삼각법. 이게 제 삼각법이고 이게 삼각법이에요. 그래서 삼각법 기호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게 정면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걸 정면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입체가 뭔가 생각해 보려면 이걸 정면도가 이거라면 이걸 기준으로 이거는 좌측면도니까 이거를 밀어서 직각으로 밀어서 이걸 밀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입체가 뭔지 이걸 밀어낸다면 그러면 잘라진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삼각법만 사용합니다. 일각법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죠. 일각법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교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삼각법으로 그렸다는 것을 표제란에 이제 명시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A4 제도형지를 보면 여기 보면 삼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삼각법 기호예요.
이게 표제란에 다 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굵은 선만 쓴다 그랬는데 굵은 선은 주로 외형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외형선이 있는데 면의 모서리, 두 면의 교차선, 면의 한계 등을 표시하는 거예요. 외형선은 이제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숨은 선이 있는데 입체의 구멍이나 홈과 같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체를 표시할 때,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이런 내부에 숨어 있는 형체들을 표시할 때 숨은 선을 쓰는 거죠. 가는 파선으로 그리는데, 가는 선으로 그리는데 이 숨은 선을 되도록이면 도면에 안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면도를 써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표시할 때 중심선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원통이나 원뿔의 축선도 표시하는데, 그래서 가는 1.3선으로 여기 보면은 중심선 그려져 있죠. 아까 동심 큰 원과 동심선상에 배치된 등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원들의 중심선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설명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입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상법으로 입체를 하나의 투상도로 그린 도형이 입체도인데, 그러면 이게 입체도면 입체도를 복수 투상도로 표시하면 이게 돼요. 여기 저 숨은 선이 많은데 이건 나중에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단면도로.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입체도로 표시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입체도와 복수 투상도를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걸 보면 입체도가 생각나야 되고, 입체를 보면 복수 투상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입체도는 등각도로 그리는데 우리가 정육면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는 이런 입체를 보면은 딱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뭐냐면은 정육면체 각 모서리 서로 120도를 이루도록 투상하는 딱 하나의 투상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린 게 등각도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이게 각각이 모서리가 120도씩 등각으로 표시하게끔 그리는 유일한 투사 방향에서 보면은 이 길이가 실제로는 한 81%로 작게 투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등각도에서는 제 길이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 실제 길이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등각도로 표현이 된 입체도예요. 입체도. 여러분들 그런데 뭐 그 입체도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입체도도 이거를 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프리핸드 스케치로 이렇게 등각도로 입체를 표시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는 거예요. 입체도를 등각도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조카가 있는데 기계공학부의 대학생이라고 자동차 그려주세요 그랬을 때 자동차를 그냥 저 측면에서 보듯이 2차원 도면을 그리면 안 돼. 이제 입체도로 그려야 돼. 등각도로. 자동차를 등각도로 입체도로 그려서 줘야 돼. 여러분들 지금 기재설 학생들은 이제 곧 그 개념 설계할 거 아니겠어요? 개념 설계 때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를 뭐로 표현할 거예요? 프리핸드 스케치 입체도를 그려서 내 아이디어는 이거야 해서 후다다닥 그려서 보여줘야지. 입체도를 그려서 보여줘야지. 그럼 뭐 여러 개의 투상도로 된 걸 그려서 보여줄 거야? 그건 제품 제작 단계에서 그리는 거지. 아이디어 교환할 때는 입체도를 빨리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린 입체도로 그리는데, 그 입체도를 그냥 2차원 도면으로 말이지 그리는 게 아니고 입체도로 그려야 된다고. 입체도로. 내가 개념 설계 아이디어에서 보면은 동작 분석도 같은 거 다 입체도로 그렸잖아요. 최적 설계 대안도 입체도로 그려야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입체도 그리는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재설이라고 하지만 학기말고사에 꼭 입체도 그리는 문제를 낼 겁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 복수 투상도, 여러 개의 투상도로 도면을 그릴 때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적합한 정면도 선정을, 정면도를 어디를 정면도로 그릴 건가. 그래서 부품의 형상과 치수에 대한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까 이 입체는 조그매졌지만 제일 많은 게 이쪽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는 이게 정면도예요. 이게 정면 방향이에요. 부품의 형상과 치수에 대한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 수평적으로 길게 배치해서 안정된 구도가 되고 부품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세가 되도록.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일상적인 정면이 정면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외관이 뚜렷한 특징은, 승용차를 봅시다. 외관이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향은 일상적인 측면이야. 측면 방에서 본 거야. 측면 방에서. 비행기라고 하면은 이게 측면에서 본 거지. 자동차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정면도예요. 정면도 방향이. 알았어요? 그럼 이게 정면도가 되면 이게 평면도가 되고, 위에서 본 게 평면도가 되고, 이게 좌측면도가 되는 거야. 좌측면도. 그런데 이걸 정면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면이 정면도라고 생각하고 이걸 정면도로 그리면 이게 우측면도가 되죠, 이제. 근데 평면도가 내리꽂히는 식으로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 이거는 잘못된 배치예요. 복수투상도 잘못된 배치. 그래서 승용차를 그릴 때, 그거를 복수투상도로 표현할 때는 승용차의 측면에서 본 게 정면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퍽 같은 거는 옆에서 본 게 정면도가 아니고 위에서 본 게 정면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스하키 퍽의 가장 형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정면도고, 이게 정면도면 우측면도는 이렇게 표시되죠. 오케이? 알았죠? 물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으면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정면에서 본 걸 정면도로 그리는 게 낫겠죠. 이거는 정면이 정면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당연한 거죠. 알았죠? 정면도의 선정. 자, 그러면 정면도 방향을 선정했다면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콜라캔 같은 거는 옆에서 본 게, 이게 측면에서 본 게 정면도인데, 정면도를 이렇게 세워버리면은 위에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정면도를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은 이게 이제 이 위에서, 콜라캔을 위에서 본 게 좌측면도가 되죠. 이게 아주 나이스한 좋은 도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콜라캔 같이 길쭉한 원통 부품은 눕혀서 정면도를 그린다. 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현재 형제, 이거는 다 자동차의 경우처럼 옆에서 본 게 다 정면도가 되는 거죠. 옆에서 본 게. 그렇죠? 자, 납작한 부품은 아이스하키 퍽처럼 위에서 본 게 정면도가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정면도 선정한 다음에 다른 투상도는 수요를 되도록 최소화시키는 거야. 오케이?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하키 퍽처럼 위에서 본 게 정면도면 평면도, 이거 하나만 그리면 돼. 여기 우측면도 좌측면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충분히 입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면도가 있으면 우측면도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게 완벽한 형체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입체도로 표현할 수 있나요? 등각도로? 금방 그릴 수 있어요. 프리핸드 스케치로. 지금 당장 연습하세요. 입체도를 지금까지 등각도를 그린 경험이 없다면 이제부터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당장 입체도를 그려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기는 좀 이게 나쁜 예인데, 이거는 저 숨은 선이 많이 보이죠? 이게 가는 파선들, 숨은 선들, 이건 단면도를 그려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숨은 파선이 있어요. 단면도를 그려야 돼요. 단면도 때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이거 입체도를 어떻게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입체도 그리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 여러분들 개념 설계 이제 해봐서 좀 알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표시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기본적으로 치수기입 쪽에 들어갑시다. 치수기입에서 우선 보통 공차의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데 도면에 보면은 110, 25, 60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공차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10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 110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110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걸로 10,000개를 만들었을 때 10,000개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부품에 이 110에 해당되는 걸 재봤는데 전부 뭐 110.000으로 110.000이라는 아주 이그젝트리 110mm로 만들리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11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레인지가 있어서 이 레인지 안에서 뭐 예를 들어 25.0이면 뭐 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0.2 플러스 0.2면 이 안에서 25라는 치수들이 분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 하는 일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공차를 부여해서 마이너스 0.2보다 이제 더 작거나 25인데 너무 작거나 25보다 너무 크면은 그건 불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품을 가려내는 거죠. 25.000으로 10,000개가 만들어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품들은 이 공차 내에서 이렇게 분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25라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2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0.3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아? 이 도면을 그린 표제란에 보통공차를 찾아보면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공차 표제란에 보통공차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면이야? 공차 표시가 안 되는데. 그걸 보통공차라 그래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썼을 땐 다 보통공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공차는 표제란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치수 25가 가공된 것은 25로 가공된 것은 아래와 같은 정규분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는 보통공차니까 뭐 분포한다고 했지만 이건 이상적인 경우예요. 정규 분포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뭐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렇게 25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되면 이 평균이 여기는 평균이 제일 많은 게 평균이 25인데 실제로 이렇게는 안 돼요. 10,000개를 가공해서 따져보면 그거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가공된 10,000개의 부품을 보면 10,000개의 25라는 거 실제로 25 부분을 실제로 측정해서 평균을 내보면 25.0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부근 25.0 부근이야. 그게 제일 많아. 그 평균값이에요. 그렇게 사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25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했지만 평균이 꼭 25가 될 수는 없죠. 그렇겠지. 당연하겠지. 분포도 이렇게 정규 분포로 해서 이게 정규 분포는 이게 타이트한 분포거든요. 이게 타이트해. 그거보다는 더 펑퍼짐하게 분포되게 돼 있어요. 펑퍼짐해. 정규 분포로 분포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대량 생산하는 게 그게 어렵다고. 좀 펑퍼짐해요. 정규 분포가 아니야. 뭐 물론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분포가 되기 때문에 보통 공차가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공차도 누적 효과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둬야 돼. 그래서 자, 부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바디의 부품이야, 바디. 그래서 나사구멍들이 쭉 나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이 치수를 보면은 요 구멍 8개, 택구멍 8개 보면 40 나가고, A 기준으로 40 나가고, 80 나가고, 120 나갔죠. 오케이? 자, 요 기준으로 40 나왔어요. 8 곱하기 M10 깊이 20. 그러니까 M10인 메트릭 나사 10. 그리고 메트릭 나사 10이면은 나사 구멍이 보통 이렇게 재보면 10m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고
나사가 깊이가 20이 나 있는 게 8개가 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40, 80, 120이라고 치수 기입을 했어요. 보통 공차야. 자, 그런데 커버를 말이죠. 커버를 이거를 부품을 그렸는데 이때도 8개 구멍이 나오겠죠. 8개 구멍하고 이 마디에 8개 택구멍하고 매칭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40, 40, 40으로 했어. 구멍과 구멍 사이는 40이다. 택구멍과 택구멍 사이도 40이죠. 40, 이게 40, 40이잖아. 80이니까. 그냥 해가지고 바디는 40, 80, 120이라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40, 40, 40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저기 카바를 뭐 10,000개, 뭐 10만 개 대량 생산하고 이거를 10만 개 대량 생산해서 그거를 무작위로 하나씩 골라가지고 추첨하듯이 하나씩 골라서 딱 조립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보통 공차인데. 에? 40, 40, 40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건 40, 40, 40, 이건 40, 40, 40 하고 이거는 40, 80, 120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야 돼. 별건 아니야. 한번 설명만 하면. 난 현장 갔을 때 이런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아주 굴욕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한번 알게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보통 공차 누적이 되기 때문이야. 40에 대해서 보통 공차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0.3인가? 보통 공차 찾아보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0.3 40 하면은 표제란을 보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고 합시다. 0.2인가 3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면 여기 A하고 B 사이에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는 공차 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어떤 거는 40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39.7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40.3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합격이야 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넓다고 생각해 봅시다. 40.3, 40.3, 40.3이 됐어. 그러면 1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120.9가 되죠. 120.9가 돼. A하고 D의 그걸 재보면 120.9가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건 120에 A하고 D 사이는 120에 공차가 적용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0.3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제일 긴 게 120점, 근데 이거는 제일 짧아. 1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3인데 그러면 119.7이죠. 119.7이 되는 마디하고 이 커버는 120.9라는 커버하고 이걸 딱 조립을 하면 A 기준으로 구멍을 맞추면 여기서는 벌써 오버래핑이 생겨요. 얼마나 오버래핑이 생겨? 이거는 짧으니 120에 플러스 120에 마이너스 0.3이니까 마이너스 0.3이니까 마이너스 0.3에 이거는 이 커버는 120에 0.9니까 0.9 이거는 넓고 이거는 0.3 좁으니까 1.2mm라는 랩 오버랩이 생겨서 가릴 수가 있죠. 커버가 말이지 가려. 그걸 딱 조립을 했더니 A부터 볼팅을 해 나가다 보면 1.2mm니까 이거는 뭐 상당한 양이죠. 볼트를 잠글려고 그랬더니 커버가 간섭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대량 생산이 되겠어요? 무슨 대량 생산이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치수 공차를 일일이 기입을 해? 이런 정도의 말이지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디 그릴 때도 A 기준으로 40, 80, 120 이렇게 매겨 치수 기입을 하는 거예요. 40, 80, 120이면 이것도 40, 80, 120 이렇게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공차 누적이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면 뭐 플러스 0.6 정도 최대 오버래핑이 이루어지면 1.2는 아니잖아요. 1.2는 아니잖아요. 0.6 정도지.
치수 기입도 40, 80, 120이면 이걸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하기는 뭘 당연해. 바디 그릴 때는 말이지, 바디 그릴 때는 40, 80, 120이라고 하고, 이 카바를 뭐 좀 나중에 하루 뒤에 말이지, 카바를 이제 그려놓고서 또 치수 기입을 하면 볼트 사이가 구멍 사이 40이었지? 그래 40, 40, 40 이렇게 기입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난 다 치수 기입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보통 공차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데 말이지, 이거를 아무도 누구한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네, 치수 기입에서.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그래서 치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치수 기준을. 그래서 택구멍 A면은 바디와 커버의 치수기준 택구멍 A니까 택구멍 A부터 40, 80, 120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 기준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도면을 보면 어디가 치수 기준이에요? A가 치수 기준이지. 여기서부터 25 나가고 60 나가고 85 나갔잖아요. 이게 치수 기준이에요. X, Y 좌표계에서 원점은 똑같은 거죠. 이거는 치수 기준이 없이 매기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능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치수 기준을 안 맞춰도 되는 것들은 보통 공차 누적을 걱정할 거 없는 건 이렇게 매겨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B는 치수 기준이 정해져. B의 구멍의 치수 공차는 매우 정.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05하고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는 여긴 치수 공차를 스페시픽하게 매긴 거예요. 여기는 보통 공차 아니고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0 하나가 있는 거 0.5하고 0.05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40 플러스 마이너스 0.5는 그냥 수가공으로 손으로 가공해도 나와요. 손으로 수가공도 아주 정밀한 장인이 하면은 굉장히 정밀한 치수공차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대충이라는 소리는 내 싫어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만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는 준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0.05로 하면은 보통 사람이 그냥 만들 수는 없고 이건 기계 가공을 해야 돼. 기계 가공하는 구멍하고 그냥 보통 사람의 시간 별로 소비하지 않고 만드는 거하고 가공급 코스트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비싼 게 되는 거죠. 설계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 하나를 붙였는데 그게 현장에 내려가면은 기계 가공비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0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수 기준을 이용한 배치 방법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고, 여기도 보면은 뭐 치수 기준 딱 보면 알겠죠. 치수 기준 어디서부터 치수가 나갔는지를 여기서부터 치수 기준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건 이 구멍의 중심이 치수 기준으로 해서 이쪽 X, Y 축 나갔죠. 자, 그래서 그러고 이게 치수 기준. 근데 구멍이 너무 많으면 이걸 원점을 해서 15, 29, 51, 65, 81 이런 식으로 기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뭐 잘 봐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치수 기준에서 18, 32, 62, 74 나갔죠. 자, 치수 기준 이용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치수 숫자 배치는 이게 병렬 치수 기입인데 이게 치수 기준을 이용한 거죠. 150, 420 병렬 치수도 있고 직렬 치수 기입도 있어요. 이거는 치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괄호한 거는 참고 치수예요. 116은 이거 합산을 한 게 116이 되는데 괄호한 거는 이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참고 치수여서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 치수 기입한 거죠. 직렬 치수 기입이에요. 위에서 보면. 자, 누진 치수. 이거는 아까 치수 기준이 여기서부터 이건 누진 치수고 좌표 치수 기입.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재설 그 도면 그릴 때 보면은 좌표 치수 기입을 제일 많이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 하는 거는 뭐 이 평판 파넬에 구멍들이 많이 뚫리는 그런 부품을 설계할 거기 때문에 좌표 치수 기입을 쓰면 편할 겁니다. 알았죠?
좌표 치수기. 자, 그다음에 지시선은 이제 뭐 이런 파일 드릴 하는 거 이런 거 지시할 때 외부에서 쓰고 이거를 해당되는 거 지시선이라 그러는데 화살표로 해서 내려가는데 이 지시선의 방향은 이게 중심 원을 할 때는 이 중심을 내려가야 되고 요거는 조립도 할 때 요 점 찍어가지고 쭉 4번 요 부품은 3번 할 때 지시선 요 점을 찍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중심 방향으로 이게 중심 방향으로 지시선하고 보통 45도 이상 그러니까 플랫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 60 지시선 방향은 이게 60도 이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름의 치수기 측면도에서의 지름기업 측면도에 보통 모든 지름은 다 이렇게 파이 140, 파이 50처럼 정면도 이렇게 우측면도 이게 우측면도는 이게 저기 부분 투상도로 그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일부만 그린 거예요. 중요한 거 일부 도명만 부분 투상도로 이 위에 이거는 다 생략한 거죠. 이쪽에 이 부분은 옆에서 본 게 여기 생략이 돼 있어요. 부분 투상도로 그린 거예요. 보면은 여기 요게 파이 50인데 파이 50을 이 옆에다 표시한 거고 이게 이 전체 큰 원이 파이 140인데 이게 파이 140인데 이 파이 140은 여기다가 지름기업 파이를 이용해서 측면도에 이게 측면에 기입한다. 측면에 정면도인데 미안합니다. 측면에 기입한다. 파이 50 여기다 표시하지 않고 여기도 파이 50, 파이 140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부분 투상도예요. 자, 그 대신 작은 구멍은 20드릴 여기서 찍 해가서 20드릴 요게 20 파이 20은 여기다 20드릴이라고 파이 20 붙여도 돼. 4-파이 20드릴 해서 지시선을 이용해서 요거는 지름을 표시한 거고. 오케이, 요 작은 거 여기 요 작은 구멍은 여기다가 뭐 파이 20이라고 안 하고 쭉 거기서 이게 4-4는 4개가 있다는 거예요. 20드릴이 4개가 있다고. 자,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 지름은 어떻게 해? 20드릴. 여기서 20드릴 해서 20을 뽑아냈죠. 자, 여기서 문제는 측면에다가 표시하지 않은 지름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파이 100이에요. 파이 100. 요 작은 구멍들이 중심에서부터 파이 100에 배치돼 있다. 등간격으로. 요 파이 100만 여기에다가 이걸 끌어가지고 여기 끌어가지고 중심선을 끌어서 이게 파이 100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런 등간격 구멍에 피치원이라고 그러는데 피치원만 이 측면에다가 파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100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도 보면 파이 100이라고 표시했죠. 등간격 구멍이 배치된 그 등간격 구멍에 중심이 배치된 피치원에 대해서만 측면에다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원에다가 파이 100이라고 표시하는 특별하게만. 오케이? 작은 구멍은 어떻게 한다고? 6-20드릴 해서 20으로 표시하고 대부분의 큰 구멍들은 파이 50, 파이 140 측면에다가 그 원이 보이는 측면에다 표시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치수 기입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에요. 문법이에요, 문법. 자, 4-20 드릴은 지름 20mm인 드릴 구멍이 4개가 있다는 뜻. 이 도면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정면도에 치수를 몰아서 배치해. 정면도에 30, 50 정면도에 일단 다 기입하고 나머지 정면도에 나타날 수 없는 치수들만 측면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이라고 하면 파이 30이 여기 그렇죠? 이걸 파이 30이 끌어서 여기다 파이 30을 쓰는 게 아니라 측면에다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파이 30 원의 지름은 측면에다가 그다음 길이 50 그럼 여기는 치수 기입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멍에 아까 작은 구멍들 이거는 파이 10인데 이거를 말이죠. 여기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렇게 파이 20 뭐 파이 10 이렇게 표시 안 한다고.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파이 20, 파이 5. 이 작은 구멍의 지름은 여기다 표시 안 한다고. 지지선을 끌어가지고 표시한다는 거. 어디다 표시해서 여기 보면 20 깊은 자립하기 5 10들을 파이 10 여기 파이 10이 여기 들어있죠. 20은 여기 들어있죠. 요 뎁스 5는 여기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런 형상을 표시한 거야. 확실히 하세요. 형상을 표시한 거지. 파이 20 여기다 안 한다고. 여기. 선생님 원은 측면에 한다며. 이 작은 구멍은 여기다 이렇게 안 한다고. 드릴 구멍이나 이런 택구멍 같은 작은 구멍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10드릴, 5드릴, 깊이 5. 여기다가 10이 안 썼죠? M10, M5 깊이 5. 나사 구멍도 M10, 매트릭 나사 10이지. 요 지름은 더 이상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M10 하면 끝나는 거니까. 케이스 규격 찾아보면 요 지름이 뭔지 다 나와 있어요. M10, M5 깊이 15. 오케이? 이것도 10 접시 자리 90도 5드릴. 요 두모이 5잖아. 5. 파이 5 이렇게 안 한다고요. 파이 10 이거 표시 안 하고 지지선을 끌어서 표시한다고. 이게 바로 아까 제일 처음 보여준 그 대학원생이 그린 도면에 작은 구멍들을 전부 이따위로 말이지 표시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이상하죠. 문법이 안 맞아. 문법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걸 얘기해주는 교수들도 없지.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딱 나한테 들었으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그 치수 기입도 뭐 치수만 기입한다 되는 게 아니라 문법에 맞아야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등간격 구멍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아둬야 돼요. 작은 구멍들이니까 지지선을 끌어서 표시해야 되는데 6, 5드릴. 그러니까 요게 작은 구멍이 5고 6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6개 있죠? 6 다시. 그 다음에 자립하기니까 10. 깊은 자립하기 10. 깊은 자립하기 10이 있고 이 뎁스가 5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등간격이니까 그냥 등간격이라고 하면 되지. 이걸 좌표 표시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또 끌어다가 말이지 뭐 코사인 30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는 게 아니라고. 네? 여기도 8, M10 깊이 30. 8이라는 거 8개가 있다는 거고 M10은 이게 M10이라는 매트릭 10. 그러니까 나사 그 지름이 10mm에 가까운 그런 택구멍이 8개가 있고 깊이가 나사 구멍의 깊이가 30이고 나사가 밑으로 수직으로 30이고 등간격 괄호하고 등간격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좌표 표시한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수선을 끌어서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뭐 탄젠트 45도 60 뭐 30에 탄젠트 45라고 치수 기입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치수 기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30에 탄젠트 35 이쪽으로 해서 탄젠트 4 이렇게 쭉 치수 화살표 하는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30에 탄젠트 45 이따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간격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야. 이거 등간격 구멍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치수 기입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괄호하고 등간격.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자원부품의 부품 제작도면을 그리시오. 어떻게 해? 리뷰를 해봅시다. 뭐부터 해야 돼요? 정면도 선정을 해야지. 정면도 선정 어느 방향이에요? 정면도가.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자동차처럼 측면이 이쪽이죠. 이쪽. 그렇죠? 그 다음에 정면도 선정하고 그 다음 뭘 고민해야 돼? 투상도를 몇 개까지 가져갈 건가? 하나, 정면도 플러스 뭐 우측면도 하나, 평면도 하나, 아니면 3개 다? 이런 식으로 수요를 결정하고.
그래서 형상을 그릴 거죠. 형상은 어떻게? 외형선은 굵은 선으로, 나머지는 다 가는 선으로, 중심선 뭐. 그다음 치수기입을 어떻게 해? 치수기입은 정면도에다가 대부분의 치수를 다 개입하고, 작은 지름은, 이거의 지름은, 큰 원들의 지름은 측면에서 기입을 하고, 작은 원은 그냥 지지선을 끌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려보겠어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 말을 뭐 처음 배웠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눈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정면도 이렇게 그렸죠. 정면도. 그 다음에 치수기. 자, 이 원의 지름은 다 파이 25, 파이 40 여기다 표현했죠. 여기다 표시하는 게 아니야. 지지선을 끄는 것도 아니야. 큰 원은. 작은 구멍, 드릴 구멍 같은 건 이제 그것만 40 드릴이라고 지지선을 끌어서 여기다 지름을 10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다음에 50, 50 치수 기준이 어디야? 이 중심을 기준에서 50, 50, 40, 40 나갔죠. 그다음 위아래 방향은 아마 여기인가 보지. 25, 10 나갔으니까. 그렇죠? 여기 중심을 해서 20, 20, 30, 30 나왔죠. 40 드릴 이렇게 됐죠. 여기서 딱 하나 이게 제일 나쁜 거는 이게 수문선이 너무 많아. 수문선을 없애버려야 돼. 단면도를 그려야 돼. 그거 하나만 단점이에요. 단면도 어떻게 그리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여기 단면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도 이게 수문선이 많아. 이걸 다 없애려면 단면도를 그려야 돼요. 아래와 같은 부품 제작 도면의 측면도에 수문선이 너무 많아. 이것도 수문선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수문선이 너무 많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입체도를 그리면 이런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선은 도면을 읽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단면도를 이용하는데 단면도라는 게 그건 뭐냐면 이걸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단면이니까. 그래서 단면 절단면 이걸 이렇게 가상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선을 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른 걸 그리는 거예요. 자른 걸 그린 거야. 자른 걸 그린 거예요. 자른 걸 그린 거. 그러니까 우측면도를 단면도로 그린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앞에 보여요. 앞에. 이거 봐요. 이거. 우측면도죠. 수문선 투성이잖아. 이게 없어졌다. 단면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단면도를 그리니까 없어졌잖아요. 아주 좋은 도면이에요. 이게 좋은 도면이에요. 그 대신에 이게 단면도를 일껏 그리고서 이렇게 이 단면에 너머에 있는 형체를 표현한다고 여기다 또 수문선을 그리면 진짜 바보 멍청이. 실제로 투상법에 이제 맞게 그린다고 해서 좋은 도면이 되는 게 아니라고. 투상법에 맞게 그린다고. 아마 중학교 때인가 뭐 고등학교 때 기계제도 배운 사람이 또 있어요. 그때 투상법을 배운 사람이 있다고. 그때 배운 게 뭐 제대로 된 건지 알고 말이지. 투상법에 100% 맞춰서 그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단면에는 해칭을 하는 거예요. 해칭. 그게 단면이라는 표시예요. 가상적인 면이니까. 자, 한쪽 이제 보고 넘어갑시다. 리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밑에는 외형을 그리고 위에는 단면을 그린 거예요.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면도 그릴 때는 머릿속에 이렇게 버추얼하게 이걸 잘라낸 그 피자 조각 잘라내듯이 잘라낸 거를 머릿속에 입체를 그리고 이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연습을 해봐야지. 자, 그 다음에 계단단면. 또 단면이라는 게 뭐 꼭 한 단면이 아니라 이렇게 단면을 옵셋을 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까 치수기 끝날 때쯤 리뷰하면서 그린 도면하고 비슷한 거죠. 아까 그랬잖아. 이게 딱 하나 바꿔야 될 거는 단면도를 그린다고. 이렇게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다만 여기는
안에 숨어져 있는 형체가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적으로 단면을 옵셋을 시켜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거를 평행 이동했다. 여기서 여기 단면이 여기로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 이 자른 이 이면을 또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건 가상적인 면이니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도면이에요. 잘 봐두라고. 계단 단면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절단선은 이건 절단선을 표시하는데 절단선 AA에서 봤다 하는 방향과 A-A. 그 다음에 절단선이 이렇게 옵셋이 직각으로 됐으니까 꺾이는 점에 굵은 실선을 그리고 이 단면은 가는 1.3선 중심선하고 같이 가는 1.3선을 그리는 거예요. 같은 중심선과 같은 모양인데 다만 단면도는 꺾인 지점만 여기 시작 끝 지점 굵은 실선을 덧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KS 규격이에요.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뭐 지금 KS 규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되고 절단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절단선이 갔는데 이거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회전을 시킨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린 거니까 정면도가 이건데 우측면도는 이게 좀 더 미리 내려왔죠. 이게 맞지 않잖아. 내려왔어요. 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회전을 시켜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훌륭한 도면이에요. 이것도 이게 실제 알았어요? 테크닉을 잘 봐두고 AA는 썼고 회전 이것도 회전 단면도 이것도 다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게 쭉 한 면에 그린 거예요. 그냥 이거 작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실제 이거 부분 투상도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단면이 단면선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일로 회전시키고 요거를 여기로 회전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요 구멍이 요게 표시된 거고 이게 일로 회전 단면도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해서 회전 단면이니까 요 슬릿이 여기 표시돼 있죠. 요 구멍이 아주 중요한 회전 단면도 아주 좋은 도면이에요. 분문 단면도 이거는 가상적으로 이제 다 그릴 필요 없이 여기 띄워서 그 안에 단면도하고 중복시킨 거예요. 좋은 테크닉이에요. 요거 키 그릴 때도 조립도해서 축을 이렇게 가상으로 잘라서 아주 볼트 조립한 거 여기만 부분 단면도 내가 처음에 제시한 것 중에서도 이거 아마 내가 그 CAD 전개 도면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했을 때도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부분 단면도 있죠. 부분 단면도 그때 단면도로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인출 단면도 그 다음에 매우 이것도 많이 사용돼. 이게 말이지 이거를 우측면도 여기 하나에다 그리려면은 이 너머에 있는 형체들이 여기 전부 다 그려져야 되니까 그것도 숨은 선을 그려야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돼. 여기. 그러니까 정면도, 평면도, 그다음에 우측면도는 부분 투상도로 해서 그냥 밖에서 보이는 것만. 부분 투상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일단 그냥 이쪽 보이는 것만 딱 그리고 이 면에 넘어서 있는 것들을 전부 여기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스무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하나 그리고 뭐 요거만 여기 있는 것만 여기다 하나 그린 거고 나머지를 AA 자르고 BB 자르고 해서 AA 단면을 여기다 그리고 BB 단면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AA를 자르면 단면이 이런 게 단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BB 단면을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 이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단면이. 그래서 이렇게 인출 단면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해서 이 부품의 내부에 있는 복잡한 형체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이거 입체도로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걸 보고 훈련이 필요해요. 손으로 그려. 이게 자로 그렸는데 그냥 손으로 그리면 돼요. 손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입체도 그리면은 내부에 있는
복잡한 건 못 나타내죠.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냥 전체적인 형상을 표시할 뿐이죠. 내부는 표시할 수 없지, 입체도로. 그러니까 입체도로 그려서 현장에 내보내면 가공할 수 없는 거지. 내 의도대로요. 그렇죠? 그래서 인출단면도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좋은 예인데, 인출단면도 이 섹션 A의 XX 자른 게 여기 있어요. XX. 여러분 이 XX라고 꼭 써야 돼. XX고 방향도 XX라는 단면도를 보는 그 방향을 명시해야 돼요. 이거는 좌측면도인데 뭐 부분투상도라고 볼 수 있고, 평면도, 정면도. 여러분들 이거 입체도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학기말 시험에 나와요. 입체도 그리는 거 학기말 시험에 나온다고. 똑같아. 그리고 입체도 그리는 문제 하나 더 나와. 입체도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거 가지고 입체도 그려보세요. 그렇죠? 이거 꼭 시험에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저번 학기에도 나왔죠. 우리가 해답을 가르쳐줬던가요? 이거? 네. 해답을 필요하면 올려주고, 해답을 아마 학기말 시험인데 해답을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시험 문제는 냈잖아요. 저번 학기에도. 그리고 입체도 그리면 하나 더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슨 기재설 시험인데 뭐 입체도 그리는 문제가 나오냐고. 여러분들 제품 제작도면 제대로 그리는 게 그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체도, 특히 개념 설계할 때 입체도로 그려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지 아이디어 교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왜 입체도 그리는 훈련도 안 하고 해서 무슨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나중에 하겠어요? 글로 할 건가? 그래서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체크할 겁니다. 연습을 하세요. 입체도 그리는 연습. 오늘 뭐 이거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출되면서 또 하나의 사례예요. 그래서 AA, BB, CD, D. 이때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DD는 이쪽 방향이니까 우측면도 방향에서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BB 특히 잘 보세요. 방향이 바뀌어지면은 만약 이렇게 되면은 BB 방향이 이쪽이 되니까 BB 단면도가 우측에 동그란 홈, 왼쪽에 직각 홈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는 보면은 좌측에 둥근 홈, 이쪽에 직각 홈이 나오죠. 방향이 다르니까. 이건 좌측면도 방향에서 그린 거니까. 인출 단면도. 그래서 AA, BB, CC, DD 이렇게 쓰고,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꼭 뭐 이쪽에 안 나와도 되고, 이 위에 도면에 어디에다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보강판과 등광구멍 또 얘기 나오지만, 이거를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거 바보 같은 도면이에요. 이게 추상법에는 100% 맞는 도면인데, 이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잘 보면은, 이게 단면도를 그리는데, 이게 보강판은 단면으로 그리질 않아요. 여기 단면으로 안 그렸잖아. 이 축방향만 이 단면이고, 이건 보강판은 단면으로 안 그린다고, 여기 이거. 이걸 이렇게 그려버리면 오히려 이게 보강판인지 그냥 입체가 이렇게 생겼는지 원뿔인지 몰라. 이렇게 그려요. 보강판은 단면으로 그리지 않아요. 여기 보강판이, 이게 보강판이야. 보강판. 이게 보강판이 없으면은 이 수직방향 하중을 지탱하기가, 그래서 보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강판으로 용접해버리는 거지. 보강판이야. 이게 보강판이야. 보강판은 단면으로 안 그린다. 이 바보 같은 도면이야, 이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단면으로 그리는 거야. 이게 단면으로. 이게 왜 이렇게 그리냐고. 단면으로 그려야지.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는 거야. 이거는 보강판이 120도 간격으로 있어요. 이 도면을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뭐 외관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왼쪽을 단면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바보 같은 도면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뭐 회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지금 이쪽으로 잘랐는데 구멍은 여기 있고 보강판을 일로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린 도면이 굉장히 좋은 도면이에요. 이거는 바보 같은 도면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좋은 도면을 받으세요. 자, 이 도면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보강판은 단면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훌륭한 도면이에요. 투성법에 100% 맞는 게 좋은 도면이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도면이 아니라는 건 현장에 출동하면 현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도면이 좋지 않은 도면이에요. 문법에 맞지 않은 도면이라고. 잘 봐둬요. 자, 그리고 단면을 그리지 않는 게 보강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크루라든지 나사라든지 축이라든지 회전축, 뭐 회전축, 키가 뭔지는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키. 이런 요소 부품들은 단면으로 그리질 않습니다. 왜 단면으로 그리지 않나요? 이걸 단면으로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도면 조립도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단면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다 해칭을 해가지고 이게 볼트인지 무슨 이상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리면 되지. 키라든지 회전축도 단면으로 안 잘라요. 회전축도. 뭐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도면을 많이 보면은 나중에 내 말이 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3번에 나눠서 얘기하는데 파트 1 강의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